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가정법 과거 설명하면서 해석은 현재처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정법 과거, 내일은 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고, 요거를 이제 직설법 현재로 바꾸는 것도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니까 일단 형식상으로는 과거 시제를 써요. 과거 시제를 씁니다. 형식상. 근데 의미상으로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반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데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고 또 어떤 가정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를 살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If I were rich. 자,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있고 were가 있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ere를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was를 써도 괜찮습니다. was를 써도 괜찮아요. I was가 더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학교 다녔을 때 배웠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문 종합 영어라든지 성문 기본 영어, 뭐 맨투맨 영어 이런 예전에 문법책 진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문법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기본적으로 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게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게 바꿔가지고 쓰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뭐 이것도 대문자로 안 쓰죠. 그냥 다 소문자로 씁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나 다른 뭐 외국인들 보면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문자 소문자 바꾸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용하는 거는 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was를 쓰기도 해요. 네,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문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게 또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어가려면은 그게 하나의 또 문법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문법이라는 게 이 전체적인 게 틀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조금 뭐 부분적으로 단어, 수거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형태가 바뀌고 그런 거지 어떤 뭐 이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어 다음에 영어 서술어가 나오고 다음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나오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서술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말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분적으로는 뭐 영어처럼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뭐 쉽게 말하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먹는다 밥을 나 먹어 밥 먹어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수로가 나온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가는 거고 영어는 이제 그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주어가 나오고 소수로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바뀐다는 건데 뭐 이렇게 단어라든지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문제죠, 그렇죠? 소문자를 쓴다고 해서 뭐 못 알아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부유하다면, 리치가 부유한이니까 부유하다면 현재로 해석하죠, 그렇죠? 부자였다면 이게 아닙니다. 부자였다면이 아니고요. 부자라면, 부유하다면 이게 현재 사실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지금 내가 부유하지 못해요. 근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부유하다면 I could buy a submarine. submarine 이제 잠수함을 얘기하거든요. 잠수함을 살 수 있을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형태는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을 이렇게 가정법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처럼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설법 현재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럼 직설법은요. 자,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 내가 부유하다면 내가 지금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as를 써요, as. 내가 부유하지 않은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긍정문이니까 여기 부정문이 되겠죠. 자, 현재로 돌아와서 M이 되겠죠. I'm not이 되는 거죠. I'm not, 그렇죠? I'm not rich.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 없는 거죠. 자, could의 이제 현재형 can. 부정어니까 can't가 되는 거죠. 네? I can. buy a submarin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형을 바꾸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와 같은 거다. 얘가 긍정이면 얘는 부정, 그렇죠? 얘가 긍정이면 얘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유하다면 내가 여기 긍정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If they had more money. 자, had 과거형을 썼죠. 만약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이에요. 있었다면이 아니에요. 있었다, 어시 들어가면은 과거형이죠. 어시. 있다면 they would live together. 그들은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살 수 있을 텐데. 살 텐데. 함께 살 텐데. 이런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은 이제 could죠. could. 그렇죠? 자, 여기에 사다는 것은 이제 buy라는 개념이고 이건 살다의 살. 그렇죠? 살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은 could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설법 현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as they.
자, 긍정이니까 부정을 써야 되겠죠. 자, had의 현재형은 have죠, have. don't hav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지 않다. don't have more money. 자, they. 자, 일반적으로 이제 could는 can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would는 그 will로 바꿔주면 안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live가 일반 동사니까 they don't live together. 자, don't로 바꿔주세요. don't. 자, would는 don't로 바꿔주면 된다. 볼까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would는 살 텐데 반대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반대말은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don't로 바꿔준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함께 살 텐데가 되죠. 그럼 그 반대말로 생각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살지 않을 텐데, 살 텐데가 아니라 살지 않을 텐데. 그러면 they won't가 되는 거죠. will not, 그렇죠? They won't.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반대말은 won't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가정법이 먼저가 아니고 직설법이 먼저죠. 처해져 있는 상황.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가정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살 텐데가 되는 거죠. 살 텐데. 지금은 살지 않아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정법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다면 지금은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이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would의 반대말 want가 아니고 don't를 쓰는 겁니다. don't. 현재 상황에서 같이 살지 않으니까 가정법을 통해서 돈이 더 있다면은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don't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인데요. If she continued the program, 만약 그녀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한다면 현재로 해석해야 되니까 했다면 우리말도 이게 저도 지금 국어 공부하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영어하고 조금 다르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특히 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막 또 현재가 미래하고 동일하게 또 쓰이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어마어마해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사상이 구분을 짓지 않는 그런 언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친구 만나 몇 명이서 뭐 만났니 하면은 4명이서 만났어요. 5명이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4-5명이 만난 것 같아요. 한 5-6명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은 5-6명이란 게 뭐야? 5.5명이 왔다는 거야? 뭐야? 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굳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5명 왔어요. 근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떤 우리 말을 만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사고방식 또 저희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다면 이게 현재죠, 그죠? 계속 했다면 그것도 엄밀하게 상황에 따라서 현재처럼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조건문하고 가정법 과거 설명하면서 이게 막 여러 번 설명을 막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이제 이 과거하고 현재가 좀 이게 중첩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You would notice the changes. 너는 그 변화를 notice, 알아차리는 거죠. 주목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차릴 텐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알아차릴 것이다. 알아차릴 텐데. 뭐뭐일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as로 바꿨으면요. as she. 자, continue가 일반 동사니까 두 동사를 쓰면 되겠죠. 3인칭, she가 3인칭이니까 does를 쓰고요. doesn't continue. the program. 그 다음에 you.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don't으로 바꿔서라 그랬죠. You don't notice the changes.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녀가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그녀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발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점점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룬다거나 어떤 그 차이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뭐 보고서라든지 또 과제물 낼 때 처음에 낼 때보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익히고 그러면 제출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이제 과제물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드의 현재형인 willnot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치채지 못하는 게 현재 사실이에요. 근데 가정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했다면 그 변화를 못했던 거에서 잘하는 걸로 바뀌는 그 변화를 알아챌 것이다는 거죠. 알아차렸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현재 사실은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 그냥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하는 그 현재 사실, 살지 않는 그런 현재 사실,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정법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가 나오면은 돈으로 바꿔 써라. 원투로 하면 안 돼요. 돈으로 바꿔 써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가 또 뭐 3인칭 단수면은 더전트가 되겠죠. 네, 그런 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그죠? I could buy a submarine, 그죠? 자, 잠수함을 살 텐데,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내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as I'm not rich, 그죠? I'm not rich.
I can't buy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이 더 있다면 if they had more money, they would live together. 그렇죠?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같이 살 텐데. 살 수 있을 텐데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착각했습니다. could는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would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 거니까. 미래의 의지. 그렇죠? 자, 그래서 as를 바꿔 쓰게 되면은 as they don't have more money. 그렇죠? 돈이 더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they don't live together. 그들은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if she continued the program, 만약 그녀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you would notice the change. 너는 그 변화를 알아챌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알아챌 것이다. 알아차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줘도 되고요. 이걸 또 이제 직설법 as로 바꿔 쓰게 되면은 as she 자 계속하지 못하는 거죠. doesn't continue the program. 그죠? 그리고 나서 너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You don't notice the program. 너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더 좋아지지 중간에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실력이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못했는데 나중에 더 잘하게 될지 이거를 이제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을 현재처럼 해줘야 된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if절을 as절로,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서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해야지 문장을 바꿔놓는 시력이 월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문장들 다 외우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문장을 같이 외우는 이유는 그냥 강의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제가 한번 외워주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은 확실하게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자기 걸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어 따로 수어 따로 외우는 것보다도요 문장을 많이 외우는 게요 실제 회화하거나 독해력이 문장을 읽을 때 독해력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우리가 이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이 되려면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문장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인 그 문장들을 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단어들만 자꾸 상황에 맞게 끼워 맞춰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 해갖고 완료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과거처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